조금씩 돈을 빼돌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근무했던 기간 동안에 없어진 모든 돈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회사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어요. 회사를 퇴사한다랄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도중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 금원이 비게 되면 그 업무를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런 사건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하나는 회사에서 감사를 한다랄지 아니면 회사의 장부를 살펴보다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고요. 아니면 회사 직원이 그만두고 나간 다음에 그 회사 직원이 했던 업무를 인계받은 직원이 있겠죠. 그 직원이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빈다. 그래서 업무상 횡령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죠. 물론 그 자기가 회계 처리를 하면서 횡령인 경우가 있겠죠. 그런데 대부분이 그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겁을 먹고 정말 잠 못 자죠. 그럼 회사에서는 그 직원이 근무했던 기간 동안에 없어진 모든 돈에 대해서 이 직원이 다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그걸 자인하라는 각서를 쓰게 합니다. 그런데 회사에서 그런 압박을 받아서 사실은 자기가 횡령한 돈이 뭐 한 이 정도인데 회사에 주장하는 이렇게 큰 돈을 다 횡령한 걸로 자인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러다 보면 고소를 한 다음에는 자기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만약 횡령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실질적으로는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맞잖아요. 회사에서 주장하는 모든 금원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각서랄지 자인서를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뭐 1억 뭐 그렇게 횡령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대부분 횡령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. 굉장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아니면 짧은 기간이라도 회사에서 모르게 뭐 조금씩 돈을 빼돌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장하는 모든 금액보다도 또 금액 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. 이건 왜 중요하냐면 금액 액수가 횡령 금액이 얼마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거든요. 경우에 따른 금액이 아주 커버리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. 그렇지만 일반 업무상 횡령에 해당이 되면 또 형량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하고,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고소를 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회사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어요.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, 물론 횡령 금액의 뭐 2분의 1, 3분의 2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금액이 될 수도 있죠. 그 금액에 대해서 주고 고소를 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는 방법이 있겠죠. 그러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, 만약에 그 금액, 그러니까 협의 금액, 합의 금액을 동원할 수 있는,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회사에서는 고소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때는 사실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횡령한 금액을 어떻게 특정하느냐, 그래서 횡령 금액을 얼마나 줄이느냐,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회사에서 문제를 삼는다랄지 아니면 문제를 삼을 기미가 보이면 그때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본인이 처벌받을 결과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. 이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.